여러분, 오늘은 사회적 학습, 소셜 러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적 학습, 즉 조직에서 기획하고 교실이나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겉으로 보기에도 잘 정돈되고 체계화된 학습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이와 달리 사회적 학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교류할 때, 즉 직접적인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며 협력하는 맥락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먼저 왜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부에서는 사회 시대, 소셜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즉,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크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우리 개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 연결이 기존의 조직적 통제나 규칙을 뛰어넘어 훨씬 자유롭게 형성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회사가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거나 학교가 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이 학습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원하는 지식을 찾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바로바로 배울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존의 형식적 학습이 보통 조직이 이렇게 배워라 하고 정해준 이야기였다면, 사회적 학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함께 스스로 써내려가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고 다소 즉흥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업무, 실제 삶, 실제 관심사와 훨씬 가깝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했던 회사나 조직 중심의 학습이 아닌 훨씬 더 분산된 커뮤니티에서 자생하는 지식과 학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셜 시대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서로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꼭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필요한 순간에 비공식적 그룹에서 도움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통찰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곤 하죠. 그럼 조직들은 왜 사회적 학습에 관심을 두나요? 사실 기존의 형식적 학습만으로는 복잡한 문제 상황이나 상시적인 혁신 요구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학습은 사람들 스스로 의견을 주고받고 즉시적인 반응을 통해 공동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죠. 또 이런 비공식적 흐름이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일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진짜 정보를 더 빠르게, 더 현실적으로 얻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협업 도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자체가 전통적인 조직의 지배나 통제를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빠른 번역 기술이나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국경과 언어 장벽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더 많은 앱이 생겼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의 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충성하며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는 학습과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오래 일할 것이니까 필요한 것을 회사가 알려주겠지보다는 내가 원하는 역량이나 지식을 다른 곳에서라도 더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막 자라나는 길드나 무쿠처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규모 온라인 강좌, 그리고 페이스북 커뮤니티 같은 비공식 커뮤니티 등이 있죠. 이런 사회적 공간에서는 기존의 조직이 전해주는 공식적 지식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생겨난 생활 지혜나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빠르게 공유됩니다. 형식적, 공식적 학습은 대체로 체계화된 커리큘럼 속에서 점검, 시험, 인증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학습은 분산된 공동체, 즉 사람들의 사적인 네트워크나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커뮤니티에서 얻는 팁, 일상의 질문, 동료 간의 경험 공유 등은 보통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가장 실용적이고 빠른 해결책을 주곤 하죠. 예를 들어 조직이 관리하는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올라온 매뉴얼보다 동료가 회사 내부 메신저나 SNS에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고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체감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학습입니다. 기업과 학교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길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쪽을 연결하고 균형 있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조직은 보통 공식 시스템을 토대로 돌아갑니다. 이 공식 시스템에서는 명령 체계, 규칙, 평가 기준,
그리고 약간 딱딱하고 고루해 보일 수도 있는 조직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더 자유롭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며 신뢰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작동하죠. 사회적 학습은 바로 이 둘 사이, 즉 공식적 시스템의 틈새에 있고 때론 조직 경계 밖에서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기존의 관리 체계만으로는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공식 문서보다 자기 주변의 동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게 물어보고 그 즉시 해답을 얻으려 합니다. 조직으로서는 사회적 학습을 모른 척하면 혁신이나 창의성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회적 학습을 전부 허용해버리면 기존의 질서나 품질이 어지럽혀질 수 있죠. 따라서 공식 시스템과 사회적 시스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학습을 잘 활용할까요? 스캐폴딩된 사회적 학습은 공식 학습과 사회적 학습을 잘 연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자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를 위한 문서, 동영상 강의 같은 공식 자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례나 경험을 가져와 서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례를 내면 다른 사람이 나는 조금 다른 사례를 겪어봤는데 하면서 추가하고 또 한 명이 내가 보니 둘 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만 하면 충분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자유로움은 핵심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구조를 만들어주면 학습이 더욱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의 순서를 짜서 사람들이 먼저 공식 자료를 보고 그 다음 그룹별 토론을 하며 마지막에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저나 학습 촉진자 역할을 하는 인물을 두어 대화가 산으로 가는 걸 방지하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발언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번 주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다음 모임에서 공유해 봅시다와 같은 식으로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활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학습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화를 나눌 공간, 예컨대 오프라인 회의실, 온라인 채팅방, 포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는 이야기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서히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조성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며 참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식 리추얼을 갖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가입한 구성원에게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의견 나누는 걸 환영해라는 식의 문화를 만들어 준다든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게시글을 남기는 전통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학습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형식적 학습에서 시험이나 과제, 평가 등 익숙한 평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에서도 평가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온라인 대화에 누가 많이 참여했는지 클릭 수세기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학습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얼마나 배웠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자기평가 혹은 옆에서 보기엔 이 사람이 성장했다고 느끼나요? 같은 동료 평가나 관찰 또는 조금 더 형식화된 지식기술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그나마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그나 클릭수 같은 너무 숫자 위주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어떤 역량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시대에는 단순히 회사가 정한 교육과정으로는 빠르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 필요한 학습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이미 회사가 모르는 곳에서 다양한 SNS나 메신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내부를 막론하고 공식 학습과 사회적 학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재, 동영상, 문서 같은 공식 자료와
개인 팀 경험 공유, 사례 협업 같은 사회적 공유 환경을 어떻게 혼합할지 시나리오를 구성, 그리고 학습자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 어떤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스캐폴딩 환경 만들어주기 또한 사람들을 반기고, 이 커뮤니티는 서로 배우고 돕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작은 참여에도 보상과 격려를 제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무작정 클릭수나 대화량만 세지 말고 실제 학습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공식 테스트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이 공식 권위를 내려놓고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영향력과 명성도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조직은 사회적 학습의 힘을 활용하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빠른 문제 해결, 높은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직원 혹은 학생 같은 학습자는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깊고 주체적인 학습을 하게 되죠. 결국 사회적 학습은 아직 완전히 안정된 모델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획일적 교육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조직과 교육기관은 이 방향으로 자연스레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장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형식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역동적 긴장을 잘 조율하자입니다. 형식적 학습이 제공해주는 일관성과 품질, 사회적 학습이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유연함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빠르게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도 건강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